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지난 4월 전남과 광주의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4월 인구 동향을 보면 전남의 출생아 수는 821명으로 1년 전보다 100명 늘었고 광주는 617명으로 107명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전남의 경우 3,390명, 광주는 2,5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전남과 광주 모두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자연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전남의 치매 환자 실종 신고가 최근 5년 사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경찰이 실종 아동과 가출인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치매 환자 실종 신고는 2020년 337건, 이듬해부터 200여 건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187건으로 5년 사이 150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스마트 태그와 배회 감지기 보급, CCTV 확보 등이 치매 환자와 장애인 실종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민영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취임 첫날 무안, 순천, 광주 순서로 청사를 방문해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민 당선인은 7월 1일 취임 첫 일정으로 무안군 전남광주 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무안청사로 이동해 사무 인수서에 서명하고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정으로 순천의 동부청사로 이동해 1호 업무 결재를 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오후에는 광주로 이동해 시의회 의장단과 오찬을 한 뒤 공직자와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일정은 광주청사 재난상황실과 119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치안 상황을 점검합니다. 취임식 행사는 별도로 열리지 않습니다. 전남도가 산림계곡에 불법 시설을 정비하는 가운데 잦은 철거를 당부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3월부터 시군과 함께 산림계곡 불법 시설을 점검한 결과 312건에 1,094개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평상과 그늘막, 불법 경작 등이며 전체 적발건의 20%는 정비를 마쳤습니다. 전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잦은 철거와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미리 조치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고 형사 책임도 받지 않습니다. 전남도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예산 30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전남도는 시군별 사업 대상자를 조기 선정해 오는 7월 말까지 축산농가에 완화제 공급을 마칠 계획입니다. 앞서 재해 취약 농가 점검과 폭염 대응체계 구축을 완료한 전남도는 가축 재해보험, 폭염 예방시설 지원 등 7개 사업에 총 218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올여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는 만큼 축산농가의 철저한 폭염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추진단이 전남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대 신설에 정책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22일 한국행정학회 학예학술대회에서 전남 서부권의 의료 수요와 공급 불균형 지수 DSGI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해남권과 영광, 목포권 등에서 의료 공급 부족이 심각해 섬이나 농어촌 주민들의 외부 의료 의존도가 높고 반면 순천이나 여수권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목포권의 상급 종합병원 자체 충족률이 0에 달하는 등 의료 기반이 취약한 만큼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를 넘어 지역 내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한국형 지역 책임 의사 양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남군이 다음 달 3일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이 마감되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해남군은 대상자 54,597명 가운데 98.4%인
53,736명에게 153억 원이 지급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에게는 우편을 통해 개별 안내를 마쳤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 각 읍면사무소에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오는 8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고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달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읍면사무소에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재각 진도군수 당선인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진도군의 미래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 2건을 건의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지난 23일 특별시장 당선인 업무 공유회에 참석해 해남 솔라시도와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를 연결하는 지방도 801호선 개설 사업을 통합특별시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반영해 조기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녹진권의 교통안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도 18호선 교통 개선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건의해 관광객 이동 편의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흥군이 6.25 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 6.25 전쟁 제76주년 상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장흥군은 25일 장흥국민회관에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문념을 시작으로 화랑 무공훈장 전수식, 유공자 표창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쟁 당시 공적을 세우고도 훈장을 받지 못했던 고 조항래님과 고 김창흠님에 대한 화랑 무공훈장 전수식이 실시됐습니다. 민영배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사 운용에 대한 민 당선인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당선인의 기본 원칙은 특별법에 따라 무안, 동부, 광주 세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며 세 곳 모두 주청사로 운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인수위는 무안청사를 통합특별시의 시민주권 중심 청사로, 동부청사를 산업경제기능 중심의 성장 거점으로, 광주청사를 기관유지 기능청사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수위는 청사 기능 배치와 운용 방안은 인수위 검토, 특별시의회 협의, 시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의회가 조만간 전반기 원구성 절차에 돌입합니다. 통합의회는 다음 달 1일부터 4일 동안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상임위원장 12명을 선출하고 각 위원회별 위원 등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원장은 위원회 11명과 운영위원회 1명 등 모두 12명입니다. 원구성은 무기명 투표 방식을 통해 진행되고 1차 투표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하며 2차 투표까지 당선자가 없을 경우 과반수 출석 조건에서 다수 득표 형태의 결선 투표로 확정됩니다. 섬 지역 주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했던 전남병원선 512호가 새로운 선박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24일 군산해안 조선소에서 전남 512호 병원선에 대한 진수식을 열고 시운전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 운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새로 건조된 병원선에는 진료실과 약제실, 방사선실 등 의료시설과 디지털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등 최신 의료 장비를 갖췄습니다. 전남 512호는 지난 2003년에 건조돼 섬 지역을 누비며 의료 지원에 나섰지만 선박이 오래되면서 안전성 문제로 투입이 중단됐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6월 소비자 심리가 한 달 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조사한 6월 소비자 동향 조사를 보면 전남과 광주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8.9로 한 달 전보다 2.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생활 형편 지수와 전망, 가계 수입 전망 등 전반적인 지표들은 소폭 상승했고 소비 지출 전망 지수와 현재 가계 저축 지수 등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동향 지수는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 지표로 100보다 크면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의 행복 증진과 가족 서비스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전남 가족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남도는 24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관계자와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가족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은 사업을 소개하는 연극을 시작으로 비전 선포와 현판 제막식 등이 이어졌고 방송인 서경석 씨가 가족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전남가족센터는 1인 가구 증가와 다문화 가족 확대 등 변화하는 가족 환경에 대응해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단체인 총체적 부실에 대한 특별법 개정 및 국가위로금 추진 진상규명추진위원회가 진상규명과 피해 구제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총특위추는 24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비행기록 장치 마지막 1분 공개와 기체 결함 해외 조사, 조종사 과실 및 훈련 부실 규명 등을 요구했습니다. 총특위추는 오는 26일까지 국회와 광주 송정역, 전남경찰청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참사 해결을 국무총리실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가족 협의회는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해 재수색과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과 추모의 책임이 모두 국무총리실에 있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참사 발생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은 멈춰 있고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무총리실로 이관된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역시 위원장 공석과 조사관 충원 지원으로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진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 햇빛소득 마을의 2차 공모 접수를 진행합니다. 강진군은 다음 달 24일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 공동체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 기업과 협력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뒤 군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주민 70% 이상 동의와 마을 총회 의결, 10인 이상 협동조합 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선정된 마을에는 금융지원과 전력개통 연계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해남군이 공로연수와 퇴직 등에 따른 인사 요인을 반영해 다음 달 1일자로 2026년도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해남군은 승진 50명, 전보 150명 규모 안팎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를 진행하고 직무 역량과 군정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해남군은 민선 구기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과 사람 중심의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과 영암문화원이 주관한 2026 영암국가유산야행이 지난 19일부터 이틀 동안 영암 읍성 일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영암성 대첩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이동형 스토리극 창우대를 비롯해 달빛 트레킹과 향교마당 음악회 등 다채로운 야간 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영암군은 원도심 상권과 연계한 달빛 장터 등이 운영되면서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원도심의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여수시가 자색 찰보리를 기후변화 대응 지역 특화 소득 장목으로 본격 육성합니다. 여수시는 내년까지 6억 원을 투입해 자색 찰보리를 지역 대표 브랜드인 보라보리로 육성하고 생산과 가공, 체험을 연계한 고부가 가치 산업 기반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여수시는 이 과정에서 논타작물 재배에 효과적인 기술을 도입해 현재 12헥타르인 자색보리 재배 면적을 오는 2030년까지 50헥타르로 확대하고 생산량도 40%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다음 달 취임을 앞둔 박성현 광양시장 당선인은 주요 공약으로 시민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광양시의 실제 곳간 사정이 드러나면서 공약 추진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졌는데요. 악화된 광양시의 재정 여건과 그 원인을 송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광양시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른 1인당 30만 원의 민생지원금. 하지만 광양시의 실제 재정 사정을 들여다보면 지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당장 올해 쓸 돈부터 수백억 원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올해 광양시 2차 추경 예산 1조 1,960억여 원 가운데 시의 자체 수입 예산은 2,200억 원 규모. 부지 매각 수입 등이 기대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 연말이면 자체 수입 예산은 마이너스 650억 원, 즉 적자가 예상됩니다.
광양시의 세수 축에 의문이 남는 대목인데 또 다른 주머니 사정도 녹록치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광양시가 이미 수년 전부터 미래를 위해 모아둔 핵심 기금마저 꺼내 써왔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는 재정 위기와 대규모 필수 사업에 대비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적립합니다. 광양시의 경우 오는 2030년 자원순환단지 조성을 위해 약 219억 원을 적립하던 중 이를 지난 2021년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방역위기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었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재정 사업을 앞두고 기금을 원점부터 다시 충당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37억 원이 추가로 더 쓰이기도 했습니다. 수정을 하면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아마 갖다 쓴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즉 빚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면사무소 건립과 도로 확포장 등 14개 시설 사업을 위해 41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지난 2018년 발행 이후 누적 12억 원까지 상환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대폭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광양시에 뚜렷한 상환 계획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뭐 확정적으로 딱히 이렇게 저희가 상환 계획만 갖고 있는 것이지 언제 얼마를 한꺼번에 몰아서 갚겠다 이런 거는 아직 그때마다 여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광양시는 최근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해 12편성액의 10.5%를 일괄 삭감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국도비 보조 사업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추진안 없이 사실상 차기 시정 전담팀으로 공을 넘긴 상태입니다. 이처럼 재정 상황이 나빠지면서 민선구기 시정 운영의 동력마저 시작부터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작년에 420억의 부채를 발행하고 올해 연말까지 이대로 가면 마이너스 650억. 그리고 당선자인 제가 7월에 들어가서 쓸 돈이 제로. 이게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세출 구조조정 1번. 우선 공정률을 보고 50% 미만들은 연기.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립, 체납액이나 이런 거, 새로운 재원, 징수, 최대한 가동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은 제가 지키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텅 빈 시 금고와 채무 부담 속에 광양시의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합리적인 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민형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문화와 관광, 스포츠는 행정 주도가 아닌 시민과 전문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민 당선인은 22일 나주에서 열린 전남광주 대전환 기획위원회의 두 번째 시민 경청 행사에서 이들 분야는 행정이 통제할 일이 아니라며 현장을 잘 아는 시민과 전문가가 앞장서고 행정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의 상상력에 주권을 더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문화와 관광, 스포츠 분야 정책 방향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서남권의 국제 컨벤션 시설 부재와 미식문화 플랫폼 구축, 공공예술 브랜드화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여수시 의원 당선인들이 원내 교섭단체 시민주권연대를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23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단체 구성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시민주권연대는 조국혁신당 김상일, 권석환, 백진호, 최애국 당선인과 무소속 송하진 당선인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를 목표로 시민 알 권리 보장과 대형 사업 검증 등의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여수시의회에서 제2 원내 교섭단체가 꾸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